대개 비문은 그런 식으로 해서 쓰게 되었다. 그럼 더 물어볼 일이 있으면 질문을 하세요. 네. 아까 비문의 내용으로 소개해 주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우선 우리 직계선조 내기로 징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3대를 모신 이 선조에다가 그 세천비라고 그래가지고 네. 이 몇 대니까 세천이란 말이에요. 대대로 그 무덤이다. 세천이란 말은 대대로 있는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그 세천 비를 여기다 세웠는데 그 밑에는 할머니 내기로 할머니이고 경화고는 징조 할머니인데 20여세에 홀로 되셔가지고 아들 하나를 기르셔가지고 말하자면은 그 뒤에 이제 손자들이 많이 태어나고 그러니까 향교에서 효열부라는 천장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 천장이 있기 때문에 비를 세우는 거야. 아무렇게나 그냥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비를 세워드렸는데 이게 왜 지금 무궁화꽃으로 머리를 이렇게 하고 이 밑에는 이제 좌대가 거북좌대. 거북이 뭐 거북이가 아주 요란스러운 거북이는 그냥 그 거북이 안에 여의주를 물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냥 간단하게 그냥 거북좌대에다가 말하자면 이건 두상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데 용두가시라 이 용이 그려 있는 것이라 이런 건 여기 있지 않아요. 이 거북자대란 말이에요. 여의주를 물고 이 비신이고 이 앞에다 크게 쓴 글자를 아까 표대라고 있죠. 그 여기는 용이 지금 그려 있는 거야. 용 두 마리가 얽혀 있어요. 이쯤 되면 제왕의 말하자면 비석이 되는 것이죠. 이제 비문의 예를 보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연한 부부인 전시지 묘라 이렇게 대자 큰 글자로 맨 전면에 쓴 것인데 이 연한은 전시의 관양을 표시한 것이니까 연한 전시란 뜻이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부부인은 남편의 관작에 따라서 내명부에서 받은 여자의 관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한 부부인 전시의 묘라고 썼는데 그 부부인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해주면은 본래 왕비의 친정 어머니와 종친들의 대군 부인에게 주는 작호로 대개 품계는 정일품에 해당이 됩니다. 마침 정암 조광조 선생의 비 글자가 전면 대자가 있기 때문에 겸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모두 5줄로 이루어졌는데 첫째 줄 정부인 정경부인 이시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여자의를 먼저 했냐면은 아마 묘에 우측에 여자가 모셔져 있기 때문에 여자를 먼저 썼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인은 본래 정부인이었는데 정경부인 한 단 올려서 정경부인으로 증직을 했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 정자는 죽은 뒤에 다시 올려주는 것을 보통 추증이라고도 합니다. 밀주자 쫓아갈 추자인데 추증이라고 하는데 정자로 그냥 썼습니다.
정경 부인 이씨, 정암 조광조 선생님의 부인이 이씨인데, 그 이씨가 끄트머리 부자는 남편 옆에 합장을 한다는 뜻으로 쓰는 글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인을 먼저 소개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붙어서 정암 선생님을 소개한 그 내용입니다. 가선대부 사헌부 대사헌 겸 동지 경연 성균관사, 거기까지가 본래 벼슬을 했던 것인데, 가선대부인 사헌부는 요새 같으면은 대법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사헌부에서 제일 우두머리 벼슬이 대사헌인데, 그 대사헌 겸해서 동지 경연은 임금님을 모시고 강의를 하는 자리니까 그 지자는 맡는다는 뜻이요. 경연을 또 같이 맡아서 성균관사, 그리고 또 성균관의 요새 같으면 성균관장이라는 뜻이에요. 성균관사의 벼슬을 본래 했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정자 붙어서 다시 한 단 높여서 올려준 벼슬입니다. 대광, 보국, 숭록, 대부, 의정부, 영의정. 의정부는 오늘날 같으면은 총무처인데, 총무처의 총리가 근무하는 것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삼정성이라고 해가지고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이 세 분이 근무하는 곳이 의정부예요. 그 의정부를 맡았는데 또 겸해서 통과를 한다. 영자는 통과를 한다는 뜻이니까 아마 제일 끄트머리에서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아요. 겸해서 경연관, 그런 뜻이죠. 이 관자는 없지만은 경연관을 맡고, 또 홍문관도 맡고, 예문관도 맡고, 춘추관도 맡고, 관상감의 그런 일들을 통할한다, 그런 뜻이니까 다시 설명하면은 경연관, 홍문관은 경서나 사적을 관리를 하고 문안의 여러 가지 처리 문제를 담당하는 곳이고, 임금이 어떤 일이든지 알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자문을 하면은 거기서 대답을 해주는 그런 관청이 홍문관입니다. 그 다음에 예문관은 나라의 모든 글을 가지고 명령을 한다든지, 요새 같으면은 외교 사절이 가져가는 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담당해서 맡아서 짓고 살펴보고 하는 그런 관부로, 흔히 쉽게 말하면 글 짓는 것을 담당한 관서, 그래서 한림원이라고도 보통 합니다. 그 다음에 교명이라든지 국사도 예문관에서 담당합니다. 그 다음 춘추관은 왕조실록 같은 것을 편찬하는 역사 관계를 담당하는 것이고, 관상감은 요새 같으면 기상청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일들, 일사자, 그런 일들을 앞에 겸자 밑에 영자가 나왔지 않아요? 거느릴 영자. 이 통과한다, 그런 얘기요. 그런 일들을 통과하는 문정공은 사람이 높은 벼슬을 하고 나면은 임금님이 그 사람이 죽은 뒤에 다시 이름을 주는 시호라고 부릅니다.
그 시호가 문정공이요. 정암 조광조 선생님의 시호가 문정공이니까 문정공인 정암 조 선생의 묘다 이렇게 적어져 있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에 공휴일이 되면은 어린 아이들을 같이 손잡고 선조 무덤에 가서 비문도 읽어보고 말하자면은 성묘도 하고, 성묘라는 것이 묘에 무슨 탈이 있는가 살펴보는 것이니까 성묘하러 가려면은 처음 이제 인사를 해야 하니까 이 절을 하는데 절만 하면 성묘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요새 원칙은 그 멧돼지 같은 짐승이 와서 혹 묘를 건드리는가 이런 걸 보는 것이 성묘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조상을 생각하고 내가 어디서 태어났는가 내 뿌리를 생각하면은 자연히 제사도 엄숙하게 지낼 수 있고 또 자손들에게 계속 교육도 여러 가지로 된다고 보는데 오늘날 애들이 그 학교 진학 준비 때문에 시간을 못 내 가지고 학교 다니는 사이에는 도저히 같이 동행을 못해서 그래서 말하자면은 그런 기회를 잘 갖들 못해서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나요. 네. 그런데 이 세계 장묘 보면 저쪽에 가면은 그 외국 것도 있거든. 네. 외국도 전부 사치하는 데는 대리석으로 그냥 집을 세워가지고 납골당을 만들고 그렇게 해서 조상들이 다 숭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만 숭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조상 숭배는 하나의 핏줄을 생각해서 숭배하는 것이니까 절대로 미신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그 부모님한테 태어나고 부모님은 조부모, 조부모는 징조부모 이렇게 올라가면 결국은 온 천하에 같은 성씨는 같은 핏줄로 태어났으니까 같이 말하자면은 앞에서 이 얘기했던 이 족보도 만들고 정치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같이 협조, 상호부조하고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또 후손들을 교육하는데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 묘지에 같이 다니고 성묘하고 하는 것을 같이 길을 들여야 이게 나이 먹어서 점점 자라면은 그 더 깊이 생각을 하고 그런 생각을 더 가질 수가 있어요. 어려서부터 뭐 30, 40 되도록 선산 한 번도 안 데리고 가고 그러면 선산이 어디가 있는지도 모르고 그래가지고 자연히 선조를 등한히 하게 되고 선조를 등한히 하고 되면은 요새날 말로 젠틀맨이 아니란 말이에요. 후손들의 눈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중에 하나가 비문을 작성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후세에 한 말씀 남겨주시고 싶은 거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1시간 가까이 강의를 했지만은 사실은 이런 강의는 전체로 준비를 해본 적이 없어서 여러 가지로 서툴었던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이야기를 들은 뒤에 후손들은 자기의 선조나 가족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로 행동을 해야겠는데 어른들이 함께 그 선산에 간다든지 또는 족보 문제를 이야기한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귀를 쫑그리고 잘 들어서 자기의 행동을 가다듬어야 하겠습니다. 아까 한담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 조부모님 손을 잡고 선산에도 가고
또 그 비가 있는 곳에 가서 비문의 내용도 설명을 듣고 선산에 상묘도 하고 이런 습관을 가능한 한 시간이 아무리 바빠도 그 쪼개내 가지고 1년에 단 주 2번쯤이라도 그런 행사가 있어 가지고 다른 데 소풍 가서 즐기는 그런 그 기분을 그 선산에 가서 즐긴다면은 여러 가지로 그 이익이 되고 본인의 정신에도 선조에 대한 숙모의 생각이 저절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그런 좋은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면서 두서없는 말로 끝을 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